해양 수도 우리 부산만의 독특한 문학성을 찾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해마다 개최되는 한국해양문학제가 올해로 29번째를 맞이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 제29회 한국해양문학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저는 무척 기쁩니다. 코로나 이후에 부산 문협 행사에 내빈분들이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것이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소개 올립니다. 부산 시정을 책임지시고 부산 시민들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박형준 시장님께서 휴가 기간임에도 저희들 한국해양문학제 행사를 위해 오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부산예술회관이 남구에 있는 관계로 오늘 오은택 남구청장님이 휴가기간 끝내고 오늘 바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29회 한국해양문학상 시상식을 가지려 합니다. 이 자리는 부산시에서 29년째 한 해도 빠짐없이 해양문학상 시상금을 후원해 주신 부산광역시와 시의회의 깊은 관심과 지원 덕분에 가능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박형준 시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바다를 사랑하고 바다를 노래하며 바다로부터 삶의 진실을 길어 올려 짜올린 해양문학이 건네는 그 깊은 울림을 해양도시 부산의 정체성과 바다의 정서를 통해 3회 문학 지평을 열어준 2025년 제29회 한국해양문학상 수상자 7분 축하드립니다. 결코 우리 부산이 주저앉거나 또는 뒤로 가는 도시가 아니고 미래로 지금 힘차게 뻗어 올라가는 도시이고 그 중심에 저는 문화도시 부산의 전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도시, 매력이 있는 도시, 또 즐거운 도시, 또 글로벌 수준의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문화도시가 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희가 이 문인들의 오랜 수건인 문학관 사업도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비록 그 땅이 우리가 꼭 다 마음에 드는 땅은 아니더라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 문학관을 그냥 문인들이 향유하는 그런 그 문학관이 아니라 누구라도 찾아와서 명소로 될 수 있는 그런 그야말로 문학관을 이렇게도 지을 수 있구나 하는 정도로 제가 야심을 갖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문화는 단순히 바다를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을 비추고 우리가 지켜야 할 바다를 기억하게 하는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학제는 작가만의 잔치가 아니냐 시민 모두의 축제라고 생각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건져 올린 한 줄의 문장이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고 내일을 바꾸는 등대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바라봅니다. 우리가 앞전에 우리 이성래 회장님도 우리 문인협회를 책임 맡고 계실 때 얼마나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셨습니까? 그걸 이어받아가 박예숙 회장님이 이렇게 열심히 하니 우리 문인협회 회원들은 정말 일심단결해서 우리 회장님 하시는데 큰 응원과 박수, 격려의 박수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29회 한국해양문학상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상장 한국해양문학상 우수상 김하연, 상장 한국해양문학상 우수상 이미인, 상장 한국해양문학상 우수상 조미형, 상장 한국해양문학상 우수상 오성자, 상장 한국해양문학상 최우수상 김병기, 상장 한국해양문학상 최우수상 서기묵, 상장 제478호 한국해양문학상 대상 차정영. 귀하는
사단법인 부산광역시 문의협회가 주최하고 부산광역시가 후원하는 제29회 한국해양문학상 공모전에서 시, 닷, 탑법 외 55편이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5년 8월 8일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축하드립니다. 우리 네 사람은 엄정하고 공정하게 심사에 임했습니다. 응모된 모든 작품이 이름을 가린 상태였기 때문에 오직 작품의 질만으로 심사할 수 있었음을 밝혀드립니다. 운문의 경우 시집 한 권 분량의 응모작을 받았으며 산문 역시 충분히 검증받을 만한 분량이었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다각적인 고민과 논의를 통해 수상자를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바다와 우리의 삶이 전혀 다르지 않음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곧 생존의 이야기였습니다. 파도에 휩싸이면서도 버티고 또 밀려드는 그런 고단함 속에서도 숨을 쉬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제 부족한 글을 뽑아주신 심사위원님들과 그리고 함께하신 부산문인협회 여러분들의 성원에 어긋나지 않게 더 열심히 정진함으로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산 바다와 해양 문학을 통해서 바다를 좀 더 많이 소개하고 독자들에게 바다의 소중함을 알려야겠다 이런 다짐을 새롭게 하고 또 다른 스토리텔링으로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기를 저 자신에게 다짐을 했습니다. 어느 날은 찰싹거리는 바다를 보고 어느 날은 철썩거리는 바다를 보고 또 어느 날은 태풍과 마주치는 바다를 봅니다. 그 덕분에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의미 있는 상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힘이 없는 여러 친구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얘기거든요. 이게 부산문인협회에서 제 작품을 소개해 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드리고 이 작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응원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방을 두른 섬에서 생명을 신선하게 비린 뱃내음을 풍겼다. 마치 어족과 하나의 혈족을 이룬 듯 시면을 유영하는 부력 속에서 허파를 부풀리는 느낌으로 매일 마주하는 바다와 함께 사는 것이 곧 시를 쓰는 마음이었다. 그리고 겁없이 준비도 없이 내 삶의 항해를 출발했습니다. 겁없이 새빙선이 되기도 하고 난파선이 되고 그리고 침몰하고 또 침몰하고 끝없이 침몰하는 동안에 오래 연민하던 해양문학을 만났습니다. 오늘의 큰 주제는 우리 부산이 바다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해양의 도시라고요. 이런 바다는 과연 우리들에게 어떠한 언어 담론을 제공했고요. 또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몸으로 육화되는가에 관해서 이웃나라 아주 불편한 나라입니다. 일본의 고대 시대의 서정의 상상적 원형을 더듬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큰 목차는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과연 해양문학의 정의란 무엇인가, 또 그 측면은 지금 현재 우리에게 어떠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가에 관해서 몇 가지 섹션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고요. 특히 핵심 개념이라는 것은 이 네 가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렵게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육지 중심의 사유관을 또는 구조를 바다로 돌려보자 라고 하는 거죠. 개양적 전환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늘날 모든 장벽이 무너졌거든요.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파멸의 개념이 아니라 건강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지에서 바다, 육지에서 해양의 개념으로 대전환의 세계를 마련했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블루 휴머니의 기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장르의 구별 없이 우리의 문학은 수학적인 화두를 던져야 되고요. 세계사적인 화두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여기서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채점입니다. 만년집이라는 일본 고대 시가지은 해양문학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혹은 바다문학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 그 위치에 대해서 교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넓은 의미의 해양문학의 정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른바 언어적 장치라든가 정체성의 전이 그리고 문화의 이식 이런 거. 그게 이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향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점까지 우리가 확장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넓은 의미의 해양문학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정도 되겠습니까? 한국 해양문학에서의 발전적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브루 휴머니트가 시사하는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아까 발표에서 제가 말씀드린 블루 휴머니티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휴머니티를 좀 반성하자는 의미에서 새로운 사조를 제가 여러분들 소개를 해드린 거고요. 특히 오늘날 현대 문학 담론에서 우리가 짚은 또 재인식을 해야 될 분야가 기존의 틀을 새롭게 정복하자는 개념이 아니라 새로운 의미의 지금까지 이분법적 사항을 바다라고 하는 새로운 컨텐츠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자 라고 하는 의미에서 블루 휴머니티라는 말씀을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상 여러분 너무 진지하게 잘 들었습니다. 큰 박수로서 오늘 발표해 주신 여러분들 지혜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이 문인회 총회 자리에 이렇게 와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오늘은 지금 이 시간은 편안한 자세에서 부산에 대해서 한번 특히 해양성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이걸 계기로 해서 정체성이라는 게 실제는 어떤 정서적인 유대감 그리고 역사적인 어떤 연속성 이런 속에서 형성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나 문학 작품을 통해서 부산이라는 공간을 아주 아름답게 좋게 구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바다라는 공간을 가지고 이제 우리 역사에 부각된 시기는 결국 조선시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 조선시대의 부산의 역사성을 대표해주는 이 유적이 다름 아닌 독진대학원입니다. 이게 금강공원에 있다가 지금은 원래 자리 오늘 동네에 붙여놓는 쪽으로 옮겼습니다. 시장 쪽으로 옮겼습니다만은 진변명락결자형이라는 것은 군사적인 도시라는 의미고 그 다음에 이거는 교린연암 스미사라는 것은 교류하는 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부산의 어떤 역사 캐릭터를 대표하는 것이고 흔히들 우리는 부산을 관문학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부산의 관문학이라는 것은 지리적인 천혜적인 해양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오랜 역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혜의 지리적인 어떤 해양성을 가지고 있고 또 아울러서 역사성을 오래도록 가지고 있는 세계의 해양도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부산은 굉장히 뜻깊은 해양도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산이란 해양도시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 이질성, 혼종성, 다원성, 개방성, 역동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걸 다 포괄하는 어떤 개념으로서 오늘날 해양성이라는 말을 쓰게 되고 이 해양성이 제일 가득한 도시가 부산이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렇게 외관이 있다 보니까 일본인들이 많이 와서 거주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삼포를 개항했죠. 왜 개항을 했느냐 하면 고려 후기부터 조선 초기에 제일 문제가 된 게 외국입니다. 엄청나게 침략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이제 화해를 합니다. 화해책을 쓰는데 그 화해책에 의해서 삼포를 개항해 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외관을 만들었죠. 그래서 삼포에 제포라는 것은 오늘날 웅천이죠. 신안원 쪽이고 그 다음에 부산은 부산포입니다. 그래서 바다가 땅이라는 어떤 혈육 상황이 필요한 시점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문학 작품이나 어떤 작품을 통해 가지고 부산이라는 장소성을 잘 활용해서 좋은 글들을 만들면 제가 오늘 이야기한 이것보다 몇십 배의 어떤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뛰어나 가슴을 열고 우린 나를 향해 즐기어 승리를 위해 함께 달려나가리 멀지 않아 우리 함께라면 We are the champions tonight. 노을빛 가 차정현 뭉턱한 몸집으로 가득 찬 무게의 쇳덩어리 온몸이 부스러기로 복선의 족쇄를 일궈내며 노을빛 목을 길게 당기며 아버지를 기다리던 줄줄이 충혈된 표정들 스르르 제어하고 말라 간다.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